만약에 그런 페인트나 그게 있다면 이게 너무 좋은 솔루션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원입니다. 놀로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전 건물이 이제 반려견과 관련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보호자와 반려견이 좀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놀로라는 뜻 자체가 이제 놀이라는 뜻이 이제 언덕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놀러 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보호자분들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자라고 해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새끼 강아지들 그때 다 씹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집에 혼자 두고 나갔다가 왔더니 벽지를 다 물어뜯어놨다. 네. 그 벽지라는 게 되게 잘 녹지 않잖아요. 위산에 녹을 정도의 그렇게 얇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위나 장 쪽을 막으면서 문제가 되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사실 사람보다 더 약해요. 체중도 훨씬 더 적게 나가고, 체중 킬로그램당 한 번 호흡할 때 받아들이는 공기의 부피 자체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후각도 훨씬 더 예민하고, 이 후각과 감정이 연결되는 부분도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그런 냄새나 화학적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피부 자체도 우리보다 약해요. 피부 두께도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피부 pH도 사람은 약산성인데 비해서 강아지들은 중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피부 질환이나 그런 자극에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요즘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동물과 관련된 서비스, 그런 공간들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잘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반려견과 관련된 제품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는 아무거나 해도 아이들한테 뭔가 하나 해줄 때는 되게 안전부터 꼼꼼하게 챙기잖아요. 우선은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사람한테 영향을 주면 동물들도 똑같은 호르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또 인테리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애들이 뭐 긁거나 이랬을 때도 좀 이게 좀 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묻었을 때 사람 아이들 낙서했는데 뭐 벽진 안 지워지잖아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코기름이 묻기도 하고, 침이 묻기도 하고, 뭐 사료 찌꺼기들이 묻기도 하고 하는데 좀 더 잘 닦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은 물론 어떤 보호자가 우리 집이 안 이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거를 좀 도와줄 제품들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퍼피 키우는 집이나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 집에 가면요, 벽지 다 뜯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문 밑에 다 긁혀져 있어요. 페인트 다 벗겨지고. 그런 집에도 만약 이제 부서진 부분에 이런 거를 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크래치도 잘 안 날 거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신기한 거, 그 약간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도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온 집에 이게 칠해져 있거나 아니면 병원, 특히 저는 이거 동물병원의 냄새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강아지들의 냄새나 이런 것들,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흡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동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공간에는 이런 페인트가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지 않을까. 네. 나중에 치우기도 쉽고 냄새도 덜 날 거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새로 개원하는 동물병원들에서 요즘 벽지 거의 안 하거든요. 다 지금 보시면 저도 다 이런 거 막 요즘 이런 식으로도 인테리어 많이 하고 다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가질 것 같고, 강아지 유치원, 미용실 이런 데서도 이제는 무조건 이걸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사람들은 무지개, 그러니까 빛의 스펙트럼 자체가 빨류노초 파남보, 이 세 개 조합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정녹 생명입니다.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고 스펙트럼 자체가 대부분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돼 있고 우리보다 조금 더 흐릿하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안내견 같은 경우에도 이 신호등의 색깔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불이 켜지는 위치를 보면서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저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오히려 안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었을 때 그 장소의 특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품, 장난감이나 이런 거는 다른 것들보다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놀러 가거나 이런 공간에서는 오히려 딱 띄는 파란색이나 노란색이 아이들한테 더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딱히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반려동물과 보호자분들이 좀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행동학적으로 드리자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중문은 꼭 설치하셨으면 좋겠다. 강아지들은 소리에 예민하고 바깥 소리가 왜 나는지 모르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문제행동, 뭐 짖음이나 문제행동 생기는 게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해달라고 오시는데 사실 교육보다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은 그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거죠. 중문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개들의 문제행동의 원인 첫 번째를 행동학도 이렇게 원서가 있거든요. 수위 행동학 원서. 그럼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지를 긁거나 씹는 거, 고양이들이 스크래치하는 거는 이건 얘네들한테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솔루션은 교육도 아니고 약물도 아니고 관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페인트나 그게 있다면 이게 관리적으로 너무 좋은 솔루션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자기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보호자들은 그걸 보고도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고 이게 저는 정말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